소띠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을 빨대 꽂고 빨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참고 버텨오셨죠? 남들 다 챙겨주고 내 몫은 항상 뒤로 미루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허리는 점점 아프고 무릎은 시리고 통장 잔고는 마음처럼 채워지지 않고 정작 내가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병원비 한 번 나가면 한숨부터 나오는 세상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소띠의 타고난 재물복을 곁에서 빼앗아가는 상극의 인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띠의 복을 빼앗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부터 알려드리고 재물의 토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 상극띠와 소리 없이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두 번째 상극띠의 정체까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극의 기운으로부터 내 복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테니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적어주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띠의 복을 훔쳐가는 상극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극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띠의 복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전조를 알아채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모래 위에 탑쌓기가 됩니다. 소띠는 명리학에서 축토라 하여 단단한 흙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본래 만물을 품어기르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성질이 있듯이 소띠분들은 인내심이 깊고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리와 인내심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상극의 인연들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조는 여러분의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의뢰 그래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명절마다 먼저 연락하고 경조사마다 빠지지 않고 챙겼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전화 한 통 없는 사람 말입니다. 두 번째 전조는 만날 때마다 자꾸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밥을 사야 할 것 같고 돈을 빌려줘야 할 것 같고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교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띠는 워낙 마음이 넓어서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재물 기둥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조는 내 노력에 기대어 본인 몫까지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든 집안일에서든 여러분이 묵묵히 해내니까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미루고 결과만 나눠 가지려는 사람이 바로 이 부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을 빼앗기면 건강에 바로 티가 납니다.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상극의 기운이 여러분의 체력까지 갉아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극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띠와 기운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강력한 상극은 바로 양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충미충이라고 합니다. 소띠의 축토와 양띠의 미토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같은 흙의 기운인데 왜 충돌하느냐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충미충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부딪히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 두 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듯이
소띠의 재물 토대가 양띠와 만나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1955년 을미생 양띠분들과는 재물 관계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을미생의 을목 기운이 소띠의 축토에 뿌리를 받고 양분을 빨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과 돈이 얽히면 내 재산이 나도 모르게 줄줄 새어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1967년 정미생 양띠분들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화의 불기운이 미토와 합쳐져서 소띠의 축토를 달구고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일에서 뜻밖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충미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재산 분쟁과 동업입니다. 같은 흙의 기운이라 처음에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성실하고 꼼꼼하니까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에 양띠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상속 문제에서 미리미리 선을 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감정이 틀어지면 몇 년이고 풀리지 않는 것이 충미충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야 다시 벌면 됐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한 번의 재산 분쟁이 노후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만큼은 그 누구와도 얽히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나 오랜 지인 중에 양띠가 있어서 아예 안 만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 닭띠나 뱀띠처럼 금기운을 가진 분을 함께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과 흙 사이에 금속의 기운이 들어가면 충돌의 에너지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띠에게는 이 양띠 말고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상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미충의 양띠가 정면에서 들이받는 상극이라면 말띠는 옆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상극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소띠와 말띠의 관계를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원진살이라 함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기운이 흐르는 관계를 뜻합니다. 충미충처럼 한 번에 크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조금씩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줄어드는 것이 원진살의 무서운 점입니다. 말띠는 오화 즉 뜨거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기운이 소띠의 축토를 달구면 촉촉하던 흙이 수분을 잃고 딱딱하게 갈라지듯이 소띠의 안정된 기운이 서서히 흔들리게 됩니다. 소띠의 묵묵함을 말띠는 답답하게 느끼고 말띠의 즉흥적인 행동을 소띠는 불안하게 느낍니다. 겉으로는 별 탈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만나고 돌아오면 자꾸 마음이 개운치 않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이 바로 원진살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1954년 갑오생 말띠분들과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목의 나무 기운이 불을 더욱 크게 키워주기 때문에 이분과 가까이 지내면 소띠의 안정된 토대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1966년 병오생 말띠분들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화의 오화까지 겹쳐서 불기운이 2배로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띠의 축토가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재물운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진살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감정적인 깊은 대화입니다. 말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중요한 고민을 상의하면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아도 나중에 이상하게 꼬여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띠 직장 동료나 상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이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 소모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괜히 속이 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속병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옛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극의 기운 속에서 내 복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극띠가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라면 당장 연을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것은
입을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든 큰 계획이든 상극띠에게 미리 발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좋은 기운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상극의 귀에 들어가면 그 기대감이 시기로 바뀌어 운이 흩어져 버린다고 봅니다. 자식 결혼 소식이든 부동산 계약이든 연금 수령이든 확실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가슴속에 고이 품어두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음으로 상극띠를 만날 때는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차 한 잔 함께 하는 것은 괜찮지만 깊은 속마음을 꺼내놓거나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와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만 유지하시고 중요한 고민은 소띠와 상생하는 쥐띠나 뱀띠 또는 닭띠 분들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이 세 띠는 소띠와 삼합을 이루는 관계라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고마운 인연들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토기운을 보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관에 황토색이나 갈색 계열의 소품을 놓아두십시오. 신발장 위에 갈색 도자기 하나만 올려놓아도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소띠는 흙의 기운이 근본이기 때문에 같은 흙 계열의 색깔이 여러분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갑이나 손수건이나 휴대전화 케이스를 노란색이나 황금색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보강됩니다. 집안의 한가운데 자리에 도자기 그릇이나 흙으로 빚은 소품을 놓아두시면 안정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극띠를 만나러 나가시기 전에 문지방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 두십시오. 밖에서 묻어오는 탁한 기운이 소금의 정화작용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상극의 나쁜 기운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현관을 깨끗이 쓸고 닦아주십시오. 새로운 달의 새 기운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현관 정화입니다. 어렵거나 돈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니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소띠 상극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띠분들은 단단한 흙의 기운을 타고나셔서 묵묵히 재물을 쌓아가는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갉아먹는 상극의 인연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모래 위에 탑쌓기가 됩니다. 복을 뺏어가는 사람들의 전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내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꾸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람, 내 노력에 기대어 본인 몫까지 떠넘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복을 노리는 인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띠는 충미충으로 소띠의 재물 토대를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상극이고, 말띠는 원진살로 오랜 세월에 걸쳐 소리 없이 기운을 빼앗아가는 상극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을 지키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황토색과 갈색 소품으로 토기운을 보강하고 문지방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매월 초하루 현관을 정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타고난 재물복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갈라졌던 땅에 봄비가 내리듯 메말랐던 재물 기둥에 다시 기운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참고 버텨오신 소띠 여러분,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복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하셨던 그 세월이 이제는 복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복 받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내 복을 빼앗는 악연은 물러가고 만복이 쏟아진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그 한마디가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댓글에 소망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띠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사람의 복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행입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띠별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소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